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이 또다시 2천억 원 이상 강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동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일단 중요한 건 거래소 시장 쪽에서의 현물 수급 쪽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산다, 그래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아서 떨어지는 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분포를 보게 된다면 일단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선물 쪽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코스피 200 선물을 지금 현재 매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 초반에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쪽은 사실 아침에는 팔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또 사고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또다시 반등이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2200포인트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6월 달에 하락했을 때도 2200포인트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2200포인트 올라선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 0.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시장에서 이제 2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이런 생각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내 종목들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2200포인트 위쪽에서 오늘 조정이 나오니까 이거 또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결국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 결국은 시총 상위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22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대형주들이 올라오면서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수급은 순환매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결국은 이 2200포인트 위쪽에서 시장이 올라가면 결국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을 좀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한다.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국내 증시는 왜 떨어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죠. 지금 미국의 이제 휴스턴에 중국 총영사관은 이제 폐쇄 조치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노출됐던 악재고 이런 악재들이 결국은 큰 화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역시도 이제 단발성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되고 나서 10시 반 이후부터 해서 중국 증시의 흐름을 좀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장부터는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하지 마시고요. 중국 증시 개장 이후부터 해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준다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2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에서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종목은 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렸고요. 또 미중 갈등 우려가 오늘장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 성급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중국 증시가 개장할 때까지 기다려보신 다음에 천천히 접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서 오늘장도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민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점검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가 약 1%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 수급을 잠깐 확인해 보면 현재 외국인 쪽에서의 현물 수급은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도 역시 현재 매도가 진행 중이고요. 일단 오늘 오전장 현재까지 선물 지수 역시도 일단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장은 올라갔는데 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까? 또 미국장만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또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 과거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어쨌든 2200포인트를 뛰어넘은 장이고 그리고 미국장도 올라가고 있고 국내 증시도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의 어떤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 안에서의 일단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2200포인트를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갑자기 막 올라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막 올라오고 현대차, 기아차들이 막 올라오고 그동안 또 좀 잠들어 있던 그런 철강주들도 갑자기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왜 안 올라오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은요 원래 그런 겁니다. 시장이 상승장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진 않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던 그런 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즉 이번에 22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잘 갔던 그리고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은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는 소외됐어 라고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오고 안착하고 위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잡아주면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은 정말 보기 싫은 종목이라고 생각해도 나중에는 그 종목 때문에 웃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원칙들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투자 원칙을 세우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이때를 좀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은행 금리에 좀 만족을 못하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결국은 투자는 우리는 싸게 사서 나중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즉,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어떤 점들을 보게 됩니까? 주변의 시세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시세보다 현재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지, 뭐 공원은 있는지, 또는 강이 근처에 있는지, 그리고 또 주변에 인프라들,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 교육 환경들,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역세권도 역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집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아파트를 구입을 할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시장 분위기,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 앞으로 실적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가 나머지 주변의 종목들보다 싼지 비싼지를 체크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막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있는, 집값이 뛰어 올라가고 있는 그 아파트, 누가 생각해도 너무 비싼데라고 생각되는 그 아파트를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고점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팔 때는 그 가격보다 낮게 팔 수밖에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종목들, 막 뛰어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붙게 되면 결국 그때 매수할 때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좀 비싼데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면 결국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막 뜀박질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테마주들을 따라붙게 돼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손실만 쌓이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죠. 제가 부동산하고 이 주식 투자를 비교해 드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시장은 하루하루 계속 변동성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샀을 때 부동산에 가서 오늘 지금 저 어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 집값 얼마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집 내놓으시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뭐 알아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을 하죠. 지금 집값은 얼마입니다. 뭐 다음날 또 가요. 부동산 찾아갑니다. 오늘 집값이 얼마입니까? 어제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궁금해서요. 또 다음날 또 찾아가요.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가 보세요. 부동산 업자는 화를 냅니다.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시는 분은 없어요. 결국 뭐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 3만 원, 5만 원대 사서 막 지금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 가끔씩 전화 오면 막 부러워합니다. 저런 종목 어떻게 저기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을까? 정말 부럽다.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은요. 결국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아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 종목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주는 종목은 결국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싼 기업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이 변동성,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 없고요. 결국 우리는 똑같습니다. 투자는 한 가지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명히 투자 기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초조해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이미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장 유효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종목들 상담을 했을 때 계속해서 많이 올라간 테마주들 고점에서 계속 물려서 전화가 와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 투자에 대한 성향을 조금 한번 바꿔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